동아대와 부산교대가 10여 년 만에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부산에서 시작된 등록금 인상 바람이 전국 대학교로 번지고 있는데 대학생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슬럼화를 겪고 있는 영도구 신선동에 이웃들이 서로를 돌보고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나눔 공간이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수십 개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30대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없이 잠적해 부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담보로 60억 원가량의 대출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월 부산의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전국 평균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영도구 신선동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또 재개발 사업의 장기화로 슬럼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생활이나 치안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낮은 지역으로도 꼽히는데요. 이웃들이 서로를 돌보고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나눔 공간이 운영되면서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영도구 신선동 신선행복센터입니다. 선반에 소분해 놓은 쌀과 라면, 통조림이 쌓여 있습니다. 냉장고에는 국과 죽, 반찬 등 즉석식품과 음료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들입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나누고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빨래가 어려운 어르신과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동 빨래방입니다. 아침부터 이곳을 찾는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근처에 많이 옵니다. 그전에는 빨래로 먼 거 해갖고 그래서 하더만은 지금은 어른들이 많이 오시갖고 많이 해가고 가족은 내 안 먹는 거 갖고 오면은 반갑게 받아주고 저도 마음이 뿌듯하고 그래요. 지난해 9월 문을 연 신선 행복 나눔터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공간에서 지역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은 눈치 보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주민들은 서로를 돌보며 유대감을 키웁니다. 문을 연 이후 4개월간 520여 세대가 냉장고와 빨래방을 이용했습니다. 신선동은 올해 2호점도 개장할 계획입니다. 관내 마트나 가게와의 협약을 통해 물품 수급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저희 올해에는 신선행복 나눔터 2호점 개설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온정과 관심으로 채워진 행복 나눔터가 작은 복지의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얼마 전 전국의 4년제 사립대학 중에서는 처음으로 동아대가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부산교대도 인상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한국교육대학협의회에 소속된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나 내년에 대학 등록금을 올릴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50%로 나타났는데요. 부산에서 시작된 등록금 인상의 분위기가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겁니다. 등록금 인상 분위기, 대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르바이트를 방학 동안 해도 학비로는 턱없이 모자라서 이제 아르바이트가 선택이 아닌 필수 항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고 또 경제적 부담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도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만약 희생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도 아마 서로 이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학생들이 부담하는 것보다는 이제 최대한 이제 학교 측에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대로 이렇게 찾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는 학생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등록금까지 올라버리면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신 정부 지원 등 부족한 수입을 보완할 방법을 찾으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편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충분하다면 등록금 인상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등록금 동결로 고치지 못했던 노후한 학교 시설을 수리하는 등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등록금 자체가 거의 한 몇백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오르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인 요즘 등록금 인상분으로 각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해달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좀 투명하게만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게끔 운영을 해주신다면 지역권 대학에서 그렇게 취업이 조금 힘들다 그런 이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해결이 해주었으면 좋겠고. 적게는 10년에서 15년 이상 동결된 대학 등록금. 고물가, 고금리 속에 등록금 동결이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과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부산에서 오피스텔 64개 호실을 갖고 있는 30대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지진경찰서는 9일 서면의 한 오피스텔의 거주자가 지난해 12월 초 임대인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적한 임대인은 해당 오피스텔을 담보로 60억 원가량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전세 사기로 보고 피해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반부패 수사대를 통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공동투자자를 살해한 뒤 안매장한 시신의 지장을 찍는 등 비인간적인 범행을 저지른 40대 여성이 감형됐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1부는 살인과 시신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공동투자자였던 B씨의 투자금 중 1억 원 상당을 사용한 뒤 미리 준비했던 범행 도구를 이용해 B씨를 살해했습니다. 이후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안매장된 시신의 지장을 찍어 위조 주식계약서를 만드는 등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동기가 불량하고 계획 범행이긴 하지만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튀르키예 지진은 규모 7.8, 7.5의 강진이었습니다. 이렇게 강한 지진, 집 안에서 실제로 느낀다면 어느 정도의 위력일까요? 가구는 힘없이 무너지고 사람은 몸을 가누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할 수는 있었는데 실제로 열심히 강하게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았어요. 내가 설마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이제는 우리가가 아니라 설마가 아닌 정말 나한테도 올 수 있는 재난이기에 그것에 준비하는 자세를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딱딱한 테이블이 탁자 아래에 들어가서 테이블을 잡고 테이블이 밀려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테이블을 잡고 몸을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진이 멈췄다 하시면 문을 열어두시고 밖으로 나가실 때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셔야 되고요. 아예 건물 밖으로 나오셨다면 건물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시고 안전한 공원이나 운동장 쪽으로 대피를 하시는 게 가장 필수 사항입니다. 우리 이제 안전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런 행동령을 필수적으로 알고 계시고 우리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 이렇게 안전체험관 같은 곳에서 오셔서 직접 체험해 보시는 기회를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사랑의 열매가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구호를 위해 특별 모금을 진행합니다. 사랑의 열매는 삶의 터전을 잃고 위험에 노출된 지진 피해 피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과 기업들의 성금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금 접수는 오는 28일까지로 사랑의 열매 홈페이지 특별 모금 전용 계좌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2월 부산의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전국 평균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2월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은 71.1로 지난달에 비해 12.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1월 43.9에서 2월 61.9로 큰 폭 상승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부산은 지난달에 비해 5.7포인트로 소폭 올라 분양 전망 지수가 64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울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2월 분양 전망 지수가 50으로 지난달에 비해 5.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분양 전망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높으면 긍정적, 낮으면 부정적인 전망을 나타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째, 부산의 기업들은 안전전담부서를 구축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처벌에 따른 불안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부산기업 대응 현황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니터링에 따르면 기업 대부분이 규정 의무사항 준수를 위해 전담 조직을 꾸리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외부 인증을 통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며 자율적인 예방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등 기업의 과도한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담으로 기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기장군의 한국야구위원회 야구센터가 들어섭니다. 9일 정정복 기장군수와 KBO 허구현 총재는 한국야구위원회에서 야구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장군은 야구센터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KBO 측은 야구 관련 대회와 훈련, 교육과 연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야구센터는 야구 테마파크 내에 들어서며 테마파크에서는 오는 2024년 실내 야구 연습장과 야구 체험관 건립을 시작으로 유스 호스텔, 한국야구 명예 전당 등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서 조성 중인 야구 테마파크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야구 발전을 선도하는 국제적인 야구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거꾸로 뒤집혀 있는 어선 한 척. 지난 3일 늦은 밤 사이 바다에서 또다시 참담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생업에 나섰던 어선 청보호가 전복돼 어민 12명 가운데 3명을 제외하고는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박 사고는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집니다. 최근 6년 새 바다에서는 15,600건이 넘는 선박 사고로 2,80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다쳤습니다. 어선 사고도 최근 6년 동안 한 해 평균 600여 건이 발생했는데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듯 선박 사고는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지만 사고 예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배정된 예산은 지난 2017년보다 106억 원이 줄어들면서 693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씁쓸함이 남는 상황인데요. 선박 사고는 앞서 진도 맹골수로에서 마주한 참사를 통해 배웠듯 무엇보다 초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사실. 철저한 대응 체계를 만들겠다는 약속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9일 0시 기준 부산은 신규 확진자가 1,128명 발생했습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80세 이상 2명, 70대 4명 등 총 13명이며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27.1%를 기록했습니다. 전날 사망자는 80세 이상 1명, 30대 1명, 총 2명이었습니다. 9일 오후 2시 기준으로는 543명이 확진돼 전날 같은 시간대보다 50여 명 늘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